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외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의심되면 입국을 금지하는 안을 행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풋볼 경기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이 든 사람만을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 투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승리 선언을 했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믿지 않습니다. 연구 데이터도 발표하지 않았고 심지어 3단계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푸틴 스스로가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빠르면 수요일인 내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수도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자가 공개됐습니다.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은 물론 진보적인 초선 의원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 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도 연설합니다. 그런데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는 연설자 리스트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업수당에 대한 행정명령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주지사는 물론 공화당 주지사까지 반대합니다. 연방재해청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주정부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오직 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에 행정부는 오일 회사와 가스 회사가 자사가 방출하는 메탄을 다시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규제 완화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일부 큰 오일 회사와 가스 회사는 규제 완화에 반대합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 이후 미시시피주는 주기에서 남북은 연합기를 빼기로 결정하고 응모 중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탈락됐고 모기, 사람을 모는 모기는 합격한 채 현재 147개 디자인으로 좁혀졌습니다. 옐로우스톤을 비롯한 미국 국립공원의 여행객은 최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발표될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중간에 변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에 뉴욕타임즈에서 제일 먼저 보도한 이후에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되는 질병통제국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많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개강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한국 가서 공부하지 하고 몇 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이미 예약을 해놓은 그런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연방 에이전시들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남부와 북부 국경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국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항에서도 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입국할 때 그 입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 하고 의심을 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어제까지 관련된 부처에서 전부 백악관에게 자신들의 의견도 될 수 있겠고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이 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출을 했었어야지만 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뭐 이볼라라든가 많은 그 전염병이 있었을 때도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인이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만약에 그 행정명령으로 또 발동이 되고 시행이 되고 하면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소송이 시작이 될 만한 그 정도의 아주 그 논란이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티와나 같은 경우는 멕시코요. 지금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이해를 할 만도 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공항까지 다 그 연결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법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가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될 테고요. 물론 미국에서 외국인들 그 출입 금지, 입국 금지는 많이 시켰습니다. 뭐 유럽 사람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뭐 많이 시켰습니다만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체를 막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역시 이것도 건강과 보건만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지난 3년 반 이상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그 강조를 해왔었던 이민에 대해서 그 강경한 정책의 일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도 역시 백악관의 스티브 밀러라는 대통령을 그 자문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간 그 30대의 이 그 젊은 그 대통령 자문이 이것을 그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미국 뭐 민권연맹 같은 데서는 이건 그 이민자에게 너무 그 말도 안 되고 그 위헌이다라고 벌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각 그 관계 부처에서 피드백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시행이 될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욕타임즈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나서 많은 그 매체들이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 취재를 하는 가운데서 질병통제국이 만약에 이러한 안이 시행이 된다면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질병통제국에 인터뷰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질병통제국에서도 지금 답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 모니터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이 그 팍스 뉴스죠. 채널 자체는 인터뷰에서 대학 끝 풋볼 가을에 시작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old people만을 공격한다. just attacked old peopl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나이 든 사람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을 공격을 한다. 심장이라든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다던가 이런 사람만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풋볼 선수들은 굉장히 젊고 강한 사람들이다. You are not going to see people dying. 그 풋볼 선수들이 그 풋볼 한다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꼭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감염돼서 집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1차인지 아니면 본인이 감염되는 게 1차인지 그 감염률이 젊은 사람들이 낮고 그리고 또 회복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렇게 젊고 그렇게 강한 이런 그 선수들도 스포츠 선수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떤 선수는 거뜬하게 일어나지만 어떤 선수는 맥을 못 추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도 하기는 하지만 좀 뭔가를 그렇게 좀 수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디컷도 뭐 대학 스포츠 중단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내리는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닌데 뭐 NCAA도 그 5 컨퍼런스 지금 연기했잖아요. 연기했고 그리고 그 누구죠? 그 보스턴 레드삭스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뭐 심근경색 비슷한 그런 증세를 앓기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쉬쉬했는데 나중에 다 알려지고 만 것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 하는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감염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증세가 본인을 떠나지 않는다.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 읽는다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포츠 선수들이 르브론 제임스를 포함을 해서 주축이 돼서 스포츠 경기장이 지금 항상 라이브로 보던 것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테이핑해서 본다던가 이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아예 경기가 열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장을 11월 투표장으로 써야지 된다 하는 지금 무브먼트를 하고 있거든요. More Than Vote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르브론 제임스뿐만이 아니라 뭐 패트릭 머홈스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여러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주 정부의 총무처 장관이라든가 정부 전현직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왜냐하면 그 스포츠 경기장이 크잖아요. 크고 뻥 뚫려 있고 하니까 거리 두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오피니언까지 썼습니다. 스포츠를 많이 다루는 그런 그 프론트 오피스 스포츠.com에 오피니언을 실었는데 이 오피니언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조직을 했어요. 이름을 그 More Than Vote라는 르브론 제임스가 뭐 거의 대표나 마찬가지로 있는 홍보 활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오피니언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벌써 이미 많은 스포츠 팀이 자신들이 그 경기를 치르는 스포츠구장을 투표장으로 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뭐 아틀란타 학스라든가 디트로이트 그 피스턴즈라든가 아니면 뭐 밀와키 벅스라든가 세크라멘토 킹스도 그렇고요. 또 그 샤르테 그 홈렛도 그렇고 많은 그 NBA 팀 등등 NFL 커미셔너도 이것을 그 지지를 합니다. 로저 그때 대통령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NFL도 아주 깊이 그 숙고하고 있다 하는데 오피니언에는 뭐라고 썼느냐면은 미국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팀 스포츠다. Democracy is a team sport 이렇게 쓰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그 글을 쓰고 사인을 한 사람 가운데 뭐 파멜라 앤더슨도 있고 무슨 뭐 그 선거에 전에 많이 관리를 했었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빗 베커라든가 아니면 미시건의 총무처 장관이라든가 그 밖에도 뭐 다른 그 켄터키의 총무처 장관이라든가 전 총무처 장관이라든가 오하이오주의 총무처 장관 공화당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단체가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다 같이 모여서 그 move more than a vote라는 것을 결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맨 마지막에 결론만 그 말씀드리자면은요.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 멈춘 적이 없다. 버튼을 딱 그 퍼즈한 적이 없다. 남북 전쟁 때도 선거는 치러졌었고 두 번의 1차 전쟁, 2차 전쟁, 수많은 자연재해, 미국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도 민주주의의 단추는 그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모든 그런 어려운 시기 때마다 혁신과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포츠는 지금 많이 없지만 우리가 이 가장 보물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그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팀 자체를요. 시빅 인스티튜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스포츠로 많은 것을 묶잖아요. 야구는 미국의 국가의 그 스포츠이고요. 그래서 그 같은 보석 같은 그 민간 그 인스티튜션스 이 스포츠 이것을 상징을 하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그렇게 그 투표를 하도록 그 경기장을 투표장으로 쓰자 하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세계적으로 그 공통적인 탑 뉴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인이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 러시아가 예전에 그 우주 개발도 앞서갔었죠. 처음에. 그런 것처럼 백신을 우리는 개발을 했다. 성공을 했다. 최초로 등록을 했다. 본인이 발표하고 본인이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러시아의 백신 개발의 단계를 1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는데 지금 미국, 영국, 중국이 3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장한 그 러시아의 실력은 지금 1단계밖에 되지 않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리는 다 개발을 해서 딸이 2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뭐 그 코리안 아메리칸 사위이기도 한데 그 두 딸 중에 한 명이 맞았는데 뭐 약간의 후유증 정도 뭐 어지럼증 이런 것 있을 정도지만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50명에게 실험을 했다고 하던가요. 뭐 군인 대체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자신 그 정도인데 회사 이름이 가말라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뭐 당연히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3단계는 아직 안 했다. 3단계 임상 실험은 안 했는데 3단계 임상 실험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그리고 어쩌면 그 브라질에서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대체적으로 의료진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 선생님들이 무슨 죄예요? maybe 자원한다면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이 백신 개발이 세계적인 경쟁이 돼서요. 그 다른 나라에서 잘 믿질 않습니다. 경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러시아라는 나라를 믿지 않는 거죠.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러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리 러시아가 제일 먼저 백신을 개발을 했어라고 발표를 하려면은 자료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뭐 사이드 이펙트가 위험하다 이런 건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백신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백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대통령이 백신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국가의 돈을 지원을 하면서 여러 회사에서 백신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해서 트럼프 백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 임상 실험을 채 끝나지도 않고 우리가 성공을 했다, 등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영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개발하는 백신조차도 믿지 않는 이 같은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앤서니 파우치 그 박사가 미리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식품의약국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앵커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푸틴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백신 그 예방접종 받겠습니까? No way. 내가 왜 받아요? 그걸 왜 받아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중국 그 다음으로 또 2단계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뭐 한 뭐 열 몇 군데 국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뭐 당연히 러시아도 포함되고요. 뭐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쟁이 돼서 이런 것이고 백신에 대해서는 그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그리고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갈까? 그것은요. 오로지 3단계 백신 임상 실험이 끝나봐야지만 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 3단계를 지금 미국, 영국, 중국이 들어가려고 하는 막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비즈니스 손실을 입은 부분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좀 전에 나온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리스트 누가 연설할지를 쭉 제가 봤거든요. 수십 명 되던데 이 리스트 아무런 설명 없는 리스트만 보더라도
지금 그 민주당의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는 있어요. 부통령이 연설을 하는 나흘이잖아요. 나흘 가운데 세 번째 날 들어있는데 카밀라 해리스하고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버락 오바마인데 여기 보니까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가 부통령 후보라는 것인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카밀라 해리스가 메이비 부통령 후보기 때문에 그때 연설을 하고 수잔 라이스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부통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조성은 하는데 실제로 표까지 가져오는 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올해는 그 조 바이든의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주목을 받는 그런 때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참 미국에서 우체국이 이렇게 주목받는 때가 있다니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 대통령이 되는데 그 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코노미스트에서 아주 그 오랜 동안 미국의 그 선거를 쭉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약 1.5%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1.5%도 막상막하일 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1976년부터 2016년까지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부통령 후보는 이제 주로 그 부통령 후보의 출신 주에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부통령을 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때는 부통령을 잘할 것인가 그 표를 얼만큼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것은 이제 그 해의 선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올해는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게 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일을 많이 해야지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역할을 해야지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는 것까지 그 세 가지를 다 점검을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출신 주는요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지금 이제 가장 두 사람을 보자면 물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카밀라 해리스와 수잔 라이스를 보자면 카밀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고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그 블루 스테이트죠. 그 자마이카, 인도계 엄마 아빠 사이에서 뭐 엄마도 아빠도 엄마는 뭐 암 그 전문 과학자고 아빠는 그 대학교 교수고 스탠포드인가 그럴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지역별로 영향 못 미치죠. 수잔 라이스 같은 경우도 워싱턴 DC에서 태어났거든요. 수잔 라이스도 그 수잔 라이스의 전 유엔 대사예요. 오바마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도 했고 수잔 라이스의 어머니도 캘 그랜트 있죠. 대학생들 그 학자 그 무상용자 캘 그랜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수잔 라이스의 엄마가 아빠도 이제 대학 교수고 경제학 교수가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은 엄마 쪽이 다 그 자마이카 두 사람 다 그 부모가 자마이카 계열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워싱턴 DC도 당연히 워싱턴 DC가 캘리포니아보다 워싱턴 뭐 그 DC가 있는 바로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이쪽이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블루면 블루지 그렇지 않지는 않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코넬의 경제학자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부통령을 누가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카밀라 해리스와 이 조 바이든 그 후보가 같이 일해본 적은 없을 테고 그에 비해서 수잔 라이스는 서로 잘 안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의 부분이 조금 그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카밀라 해리슨이 되던 수잔 라이스가 되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으로부터는 아주 날카로운 그 공격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이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공격이 처음에 뭐 우크라이나 아들과 연관해서 중국 뭐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뚜렷하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나 중국 정부나 이런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미 조사를 했었던 것 자체로 볼 때 그 바이든이 뭐 거기에 연루됐다던가 바이든이 뭐 돈을 받았다던가 이렇게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후보 바이든이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바이든 후보가 사람 좋다 하는 것도 봤고
수십 년 정치를 했지만 큰 오점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뭐 이라크 전쟁에 찬성을 했다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진보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자다 하고 이제 그 비난을 할 수가 있고, 수잔 라이스 같은 경우는 그 버락 오바마 사람이다 해서 공격을 받을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그 리스트를 나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이제 내일 정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중반, 한 주일의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정도 되고, 한국 언론에서 중반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계산해서 발표를 했으면 오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셸 오바마도 연설을 하고요. 힐러리 클린턴은 전 국무장관으로서 하겠죠. 미셸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도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미셸 오바마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인기가 많아요. 뭐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인기 있는 그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퍼스트 레이디가 연설을 하는데, 물론 뭐 퍼스트 레이디들이 연설을 하는 때가 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본인 남편이 나갈 때 연설을 하죠. 소개를 한다던가. 지난번에는 이방카가 저희 아빠예요 하고 소개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바마 부부, 클린턴 부부가 다 연설을 하는데, 첫날 보니까 아마 첫 번째 연설하는 사람이 버니 샌더스인가 봅니다. 열기를 불어넣는 거죠. 아주 그 쾅쾅하는 그 버니 샌더스가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첫날 좀 기선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앤드류 쿠모,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뉴욕 주지사,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는 이제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조 바이든이 확 그 승기를 잡아서 버니 샌더스를 눌렀잖아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하원 의원 짐 클라이번이 나오고, 그 밖에도 뭐 많습니다. 덕 존스가 좀 위험해요. 이번에 알라바마주의 상원 의원 첫날이고, 에이미 크로바샤 미네소타 같이 경쟁했었던 예비선거에서 상원 의원, 그리고 미셸 오바마가 맨 마지막,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또 바람잡이 연설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넣고 하는데, 그 첫날 마지막이 미셸 오바마가 되고, 그런데 현장에서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다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많이 할 텐데, 화요일에는 여기서 이제 그 공화당을 공격하는, 공화당에 대해서 나쁜 증언을 했다고 뭐 자리를 뺏겼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고생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전에 그 셀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이 맨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연설을 하고,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가 연설한다는 것에 또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굉장히 공화당에서 비난을 많이 할 테고요. 진보의 아젠다를 억셉트 하겠다 하는 것을 진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젊은 초선 뉴욕 연방 하원 의원을 넣은 것은 16선 의원을 물리치고 정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당선됐고, 그 이후에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강조를 하는 그런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디로 날아갔어요. 어쩌면 좋죠?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해야죠. 뭐 그래서 둘째 날이 그렇게 되고요.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 뒤에 둘째 날에 빌 클린턴이 있고요. 그리고 질 바이든 그 부통령의 와이프가 둘째 날에 하네요. 연설 마지막으로. 그리고는 이제 웬스데이에 뭐 낸시 펠로시 이런 사람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 웬스데이 좀 강하네요. 엘리자베스 워렌도 나와서 연설하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이라면 카멜라 해리스랑은 다르죠. 뭐 카멜라 해리스는 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그 부통령이 연설하는 날이니까 maybe 그게 부통령 후보라서 연설하나? 아니면 수잔 라이스인가? 리스트에서 빠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이 있고, 가브리엘 기퍼즈라고 기억하세요? 그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애리조나주의 정치인이었는데 선거 유세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다가 슈퍼마켓에서 총에 맞아서, 그 젊고 찬란하고 남편은 우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크 기퍼즈. 그래서
말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 이제 총기 문제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수요일 날 그리고 그 뒤에 바락 오바마가 연설을 합니다. 이게 바뀌었군요. 중간에 약간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서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코리 부커도 예비선거 후보였었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목요일에 연설을 하고 핏 브리지스 지난번에 그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사람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목요일에 돼 있거든요. 마지막 날이군요. 아, 마지막이네요. 그 수요일이 아니라 마지막에 카멜라 해리스가 돼 있고 바이든 패밀리가 돼 있고 조 바이든 맨 마지막에 조 바이든이 하니까 수요일 날 지금 자리가 빈 게 지금 후보거든요. 후보가 연설하고 나서 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정말 투표해서 꼭 이것을 뭐 정권을 다시 그 민주당이 가져옵시다 하고 마무리 연설을 그 버락 오바마가 하겠죠. 여기에 수잔 라이스가 아닌가? 왜냐하면 웬만한 여성들 다 들어왔는데 아니죠. 캘리포니아주의 무슨 하원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뭐 미시간의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망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또 일리노이의 그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카멜라 해리스는 여기에 들어와 있고 수잔 라이스는 리스트에 없고 카멜라 해리스가 여기에 들어왔어도 또 뭐 목요일에도 maybe 연설할 수도 있죠 뭐. 네. 그래서 지금 알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우편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오늘 이건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잠시 뒤에는 경제와 연관된 문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그 경호원이 그 기자회견실에 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나가야지 됩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요? 하다가 같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참 나스닥이 기록을 경신했고 나스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뒤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지금 거의 뭐 전부예요. 백악관 근처에서 그 누군가가 그 무기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 유니폼을 입은 그런 그 경비대에 다가와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그런 모션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그 상체에다가 총을 쐈다 해서 지금 병원에서 상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그 용의자는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뭐 전혀 아무런 그 이상 없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자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뒤에까지 보여줬는데 딱 대통령은 밖으로 나가고 기자실 문을 닫더군요. 닫고 그 기자들은 다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10분쯤 뒤에 대통령이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 뭐 fantastic job 뭐 경비 이런 사람들 했고 그 용의자가 어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뭐 그 동부 시간으로 한 5시 조금 넘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행정명령은 실제로 그 많은 미국인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그 미치기는 좀 그 힘든 것이 당연하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우리 그렇게 못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특히 한 가지 어제는 이제 이빅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빅션도 주정부에서 또 다 뭔가를 배려해야 되거든요. 이제 실업수당을 $600에서 $400로 줄여서 주기로 한다. 이 부분도요. 지금 그 공식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주 정부가 25%를 거기에 얹어야지 된다. $400를 만들려면. 그래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얘기한 $100씩 그 실업수당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방을 위해서 $100씩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것저것 4가지를 하면서 어떤 것은 기금을 국토안보부에서 가지고 오고 재무부에서 무슨 뭐 그러니까 긴급 자금을 쓰는 거예요. 연방재해청에서 $4,400만 끌어와서 이리저리 해서 본인의 그 행정명령의 돈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연방재해청에서 $4,400만 쓰면은 연방재해청의 기금이 한 그 5주일에서 6주일 있으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방재해청은 재해가 났을 때 뭔가를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허리케인이 다가오는 그런 주들에서 당연히 그 좋아할 리가 없죠. 캘리포니아 주처럼 그 민주당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공화당 주지사도 여기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허리케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올 텐데 연방재해청 돈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고 나면 좋다고 하겠어요? 좋다고 안 하죠. 그래서 많은 주지사들도 지금 이건 아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던져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한다 하면서 대통령은 꼭 해요. 본인이 하려고 했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은 그 법원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연방환경청에서 금요일 안에 오늘이 이제 화요일입니다. 그 규제를 좀 완화하는 거예요. 석탄이라든가 오일 업계들이 본인들이 메탄을 내보내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을 내보내는 것을 거른다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내보내야지 된다던가 그리고 또 메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내보내는 것도 아닌데지만 새어나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전히 단속을 하는 것. 그런데도 새어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은 아예 메탄이 새어나가는 것을 딱 고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인스톨 시스템, 시스템 자체를 인스톨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파이프라인, 그런 또 시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건데 이것을 발표할 때까지 한 1년 넘게 아주 꼼꼼하게 행정부 입장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내는 것의 10%가 메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10분의 1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업계에서 다 지지를 해야 되는데 모든 업계에서 다 지지를 하질 않아요. 이 경우는 많은 경우가 그렇지만 민간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가는 겁니다. 민간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정부는 사실은 원래 온당하게 정책을 집행하려면 그것보다 더 크게 100년 거대한 안목으로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특히 바로바로 내 정치 챙기기 이런 것을 하니까 어디 석탄업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표 많이 받아야지 되고 어디 오일 텍사스 표 더 받아야 되고 이런 텍사스도 지금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데 텍사스가 위험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보면 어떤 때는 바이든이 앞서가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비슷하거나. 그러니까는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이요. 지금 쉘의 프레지던트가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메탄은 규제를 해야지 된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메탄이 문제가 돼 왔는데 이거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환경보호주의자라서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심각성도 알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친환경적이 아니면은 이게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이미 그만큼 나가 있고 지금 정부는 오히려 더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일 텐데 다른 선진 국가를 보면은 그런데 이걸 뒤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규제해오던 것을 규제를 막겠다. 이게 똑같죠. 자동차 연비를 높여라. 가솔린 조금 가지고 더 많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하는 것을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뒤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좀 가벼운 그러나 상당히 미국적인 아이템 2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네소타주에서 경관에 의해서 목졸림 당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은 뒤에 미시시피주가 미국에서 길을 이 이유로 바꾸게 된 마지막 주가 됐는데 남부연합기 상징이 미시시피주의 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기로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모를 했더니 한 3,000명이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2가지를
딱 그 조건으로 걸었는데 하나는 남부연합기를 빼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God이 들어가야지 된다. 뭐 In God we trust가 들어가야지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주지사가 이제 9명을 임명을 해서 커미션을 만들어서 했는데 유명한 사람을 빼기로 하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도 빼졌고 음식도 빼기로 했고요. 그런데도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기는 들어갔대요. 지금 147가지가 지금 디자인이 채택이 됐는데 금요일에 5개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9월 달에 1개로 하는데 1개로 딱 이거다 하고 정하지 못하면 디자인을 다시 한대요. 뭐 여러 가지를 그동안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미시시피 주민,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이 굉장히 지금 지난해 시간이 안 되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관광객이 여행객이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주춤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는 못 살겠네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깨끗하고 공기 좋고 하는 곳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 옐로우스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옐로우스톤에는 지금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직원 가운데서 2명밖에 없거든요. 관광객 가운데 1명밖에 없고 다시 오픈하는데 상당히 그 공을 들였었고요. 그리고 이 옐로우스톤이 마스크 쓰세요, 거리두기 하세요 하면서 뭐 맘모스에 무슨 동물에 이렇게 마스크 쓴 것도 보여주고는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의무화는 아니지만 자연인데요. 뭐 자연이니까 이제 더 낫겠죠. 사람들 많이 간다고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